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의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설계에 맞춰서 포커스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 세미나를 제가 올해 후반기 때부터는 계속 좀 연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한번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들을 우리는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죠?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는데 예,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지금? 예, 여하튼 우리가 비행기에 탑재되는 그다음에 인베디드 장비 뭐 인베디드 장비라고 해서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행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지금도 그 우리 항공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랭귀지로 따졌을 때 99%가 C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죠? C 언어에 해당을 하고요. 어, 이 C 언어를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어, C 언어가 뭐 매번 제가 퀴즈를 내면서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지만 C 언어는 1972년도에 나왔습니다. 안시시 규격에 맞춰서 안시시 규격에 그 나왔고요. 예. 그때까지도 컴퓨터 랭귀지라고 해갖고 인터내셔널하게 공식화되진 않았죠. 언제 공식화가 됐냐면은 1990년도에 이제 IEC 규격으로 드디어 컴퓨터 랭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999년도에.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C 언어를 잘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들을 정의하실 겁니다. 룰들을 쓰시죠. 미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WE가 있고요. 뭐 로켓드 마틴에서 만든 JSF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코딩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원문을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스라가 1998년도에 나왔는데 1998년도에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90을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C90을 위한 거다. 그러면 C99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스라는 이제 2004년도에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2004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2004년도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C90과 C99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 언어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파일러들은 C90을 만족하는 컴파일러인지 C99를 위한 컴파일러인지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컴파일러인지 그런 어떠한 그 고민들을 하고 지금은 안 짜고 계시죠? 안 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시언어가 지금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 시언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아요. 네, 너무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졌고 이 이유를 충분히 알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하는 세미나가 설계에 대한 세미나가 조금 더 주제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언어 우리가 검증을 필수적으로 좀 그 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아주 근본적으로 1972년도에 시언어가 나왔는데요. 1975년도에 정확합니다. 1975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이 시언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사건, 사고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라고 해갖고 1975년도에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예,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논문의 공통점들에 대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딱 요겁니다. 컴파일. 예,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C 언어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C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짠 언어가 이 비행기에 탑재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환을 하고서 탑재가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변환하는 이 컴파일러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을 해야겠죠. 우리는 믿고 쓴다. 예. 그건 엔지니어고요. 엔지니어고 누군가가 고객이든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키아스트든 우리 FAA든 방사청이든 여러 군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컴파일러가 안전하냐라는 거를 항공기에서는 따지게 돼 있습니다. 밀 516C에도 들어가 있고요. 군항공기에서도. 그 다음에 DO178C에서도 DO330에 툴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그 사용하는 툴에 대한 퀄리파이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이유에. 그래서 지난주 교육 때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컴파일러의 문제는 사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불안전도 있는데 90% 이상은 뭐냐면 개발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컴파일러의 특성들을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저는 좀 허다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연간 한 40건에서 40건 정도 같아요. LRU 구성품을 한 40건 정도를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실제 그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좀 보면 좀 크리티컬한 영역들, 표현적인 부분 말고요. 표현적인 거 말고 논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컴파일러의 속성들을 잘 몰라서 어, 그 발생하는 오류들도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 때도 뭐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투로 하면 소프트웨어에 투로 하면 1이고 또는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0이 아닌 모든 수는 true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false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false는 1이 아닌 모든 수는 false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0을 그냥 false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본인들이 사용했던 컴파일러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컴파일러들이 변경이 되거나 또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전에 자기가 기억했던 true와 false의 정의만 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들을 보면 마이너스 1은 어느 순간에는 false고 어느 순간에는 true이다라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코딩 룰이 그래서 존재하죠. true와 false, 그 다음에 베이직 타입들은 무조건, 베이직 타입이라는 거는 인티저, 뭐 이런 거죠. 예, 뭐 인티저가 이제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있는데, 그건 16비트일 때죠. 근데 우리가 8비트일 때, 32비트 때 그 범위가 달라지죠. 그러면 코드는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죠. 재사용할 때는. 분명히. 예, 그래서 코딩 룰에는 베이직 타입을 못 쓰게 돼 있고 그래서 타입 디파인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또 컴파일러에 최근에 저희가 지금 그 했던 문제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 오버플로우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컴파일러들은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인데 플러스 32767에 대한 그 신호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뿔뿔을 한 거죠. 뿔뿔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근데 우리 국방항공은 굉장히 그 고가의 컴파일러들을 쓰고 그다음에 고가의 OS를 쓰고 칩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장치가 있는 어떤 처리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가에 조금은 저가나 펌웨어 단에서 쓰는 어떤 칩들은 걔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개발자가
예상을 못하는 일들을 이 처리계나 칩들이 했을 때 안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상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하튼 서두가 좀 깁니다. 서두가 긴데 그래서 우선은 컴파일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이고, 그런 이유로 룰들이 나오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최근 들어서 이 C 언어에 CPP에 이 랭귀지들의 문제가 조금 어디서 봉착이 되냐면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1972년도에 나온 이 C 언어가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음.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C 언어 말고 뭔가 획기적인 언어가 좀 나와야 돼요. 네, 획기적인 언어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바가 나왔을 때도 너무도 신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그런 파이썬 언어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도 좀 대체할 수 있나? 근데 결국은 대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랭귀지가 아직까지도 씨만한 게 없는 거죠. 여하튼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C 언어는 제어문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if문하고 for문하고 while문하고 스위치 케이스문밖에 없어요. 예. 이 아주 한정된 이 C 언어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베디드 장비에 탑재를 한다는 사실이 아주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근데 우리 하드웨어의 칩들은 더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더 많은 기능들을 제어하는 건 결국 C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 언어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C 언어의 양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무인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UAM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또 뭐가 있냐 전투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최근을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 중에요 소프트웨어가 제일 큰 게 100만 라인이 넘어요. 100만 라인. 그게 무슨 말이야? C 언어가 100만 라인이 넘고 있어요. C 언어가. 네. C 언어가 100만 라인이 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개발자 혼자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네. 개발자 혼자서 개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개발자가 혼자 개발할 수 없으니 이 개발자와 협업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약속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인티저의 범위는 어떻게 둘 거냐부터 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도 그 개발자들이 모두 공유를 해서 이 변수의 타입과 이 변수의 사용처와 이 변수의 어떤 레인지들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수많은 변수들, 수많은 제어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약속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개발자들끼리의 오해에 일어났던 것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일이 모든 라인들을 우리는 검토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면 돼요. 네.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100만 라인이 넘어갔어요. 100만 라인이 넘어가서 우리가 2011년도에 무기 체계에 매뉴얼이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의 그 양과 지금 그 소프트웨어의 양은 국방에서도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양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컴파일러들의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다 보니까 칩의 유형별로 보통 라인 수들이 가늠이 돼요. 가늠이. 예를 들어서 TI 거다. TI다. 그럼 5만 라인이 넘잖아요. TI가. 그러면 TI가 문제가 됩니다. 네, 5만 라인이 넘으면. 그래서 TI의 적정 라인 수는 한 5만 라인 미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MPC 계열이나 이런 칩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한 8만 라인 정도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ST 칩들 같은 경우는 만 라인을 안 넘죠. 네. 그리고 펌웨어단에서 사용하는 칩들은 또 현저히 저렴하죠. 저렴하고 그런 칩들은 뭐 천 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칩의 유형별로 라인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2011년도에는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펌웨어에 들어가는 칩, FPGA와 연동해서 인셜하는 칩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비행기에 탑재되는 NPC 계열들의 칩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TI 칩들, 이런 칩들의 평균 라인 수가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너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사들은 많이 좀 아시죠? 예, 저희가 보통 어떤 규모별로 시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좀 받는데, 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험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을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없었는데 2017년도부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모아소프트가 올해 비용들을 인상을 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뭐 이제 규모가 너무 커졌죠. 뭐 예, 여하튼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기체계 매뉴얼도 그렇고요. 듀얼 출판 C도 그렇고요. 어딜 가나 소프트웨어 스탠다드에서 어딜 가나 어, 레벨 C 이상, 레벨 C 이상 또는 무기체계 매뉴얼은 상관없어요. 무기체계 매뉴얼은 국방원 전체 다 해야 되고요. 국방원 C 이상은 코드에 대한 품질 검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 룰을 요구를 하고요. 레벨 C부터 SDD를 만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도메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도메인의 뭐 자동차의 IS 1296 같은 경우도 실 2부터는 이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품질이나 이것들을 요청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코드에 대한 품질을 본다는 게 뭐냐면요. 코딩 룰을 100만 라인을 코딩 룰을 체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0만 라인을 가지고서 100만 라인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코드의 스트럭처 커버리지들을 확인해야 돼요. 모든 문장들이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든 분기문들이 다 잘 우리가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잘 지나가는지, 뭐 이런 어떠한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검증하는 것들이 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항공우주 안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계 방안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지금 현재 점점 이게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거라.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통합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인 컨트롤 커플링이라는 커버리지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됐고요. 예. 그리고 코딩 룰 자체도 우리가 미스라만을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많다 보니까 어, CW나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 룰들이 또 적용이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에 이 칩들이 이 100만 라인이 넘다 보니까 컴파일러 회사들이 이 칩 회사들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요. 개발자가 짠 코드는 50%인데 실제 우리가 컴파일하고 링킹을 하면서 추가되는 코드가 30%가 넘어지 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고 제가 지난달에 제가 미국 출장을 좀 갔다 왔는데 그때 DER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항공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방안들이 조금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기법들이 계속 추가가 되죠.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 이 노력 자체가 너무도 지금 올라가죠. 너무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너무도. 예. 어, 못합니다. 이건. 예, 지금 현재요. 현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인기의 구성품들 중에
연료를 측정하는 뭐 FKMS가 있을 수 있고 조종 컨트롤러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용어들이 한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LBU가 있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그 소프트웨어예요. 역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양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전 소프트웨어는 100만 라인, FKMS 2만 라인, 뭐 이런 그 양의 차이가 좀 이제 더 나기 시작했어요. 현재 양의 차이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못합니다. 예. 이제 못합니다. 저희도 그 비행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을 저희한테 주지만 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험들을 용역을 하는 업체가 그나마 메이저인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없어졌어요. 안 하기로 철수했어요. 예, 안 하기로.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요. 예. 저도 매번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받으면서도 와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들고 양이 점점 많아지고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또 CPP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세요. CPP 같은 경우는 CPP가 가지고 있는 어떤 C 언어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버너빌리티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DO332에 DO178의 부속물입니다. DO332에 이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버너빌리티를 8가지를 아주 잘 정의해 놨어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어떤 공식력이 있는 스탠다드로 CPP의 문제를 정리한 건 DO332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그래서 그 또 객체 지향 언어들이 C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는데 어,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런타임 중에 실행이 되는 메서드 영역들이 있거든요. 메서드들이. 예. 그럼 걔네들은 어, 좀 테스트 케이스나 프로시저를 짜기에 너무 어렵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들이 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못한다. 사람이 전혀 못한다. 예. 이제는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들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현재. 저희는 지금 완전히 거의 뭐 노가다성으로 진짜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옛날에는 한 명이 이렇게 LDR이 도구를 가지고서 뭐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그 시험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 검증을. 제가 아는 고객사도 비행기의 그 부분을 검증하는데 개발자가 전혀 못해요. 개발자가 개발하기도 바쁜데 정해진 시간 내에. 네, 그래서 그 들어와서 시험하는 시험 인력들만 따로 외주를 또 주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개발자가 짠 소스 코드를 그 기능도 모르는 사람이 또 검증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오라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인터랙션에. 예, 이게 뭐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예, 악순환인데 뭐 결론은 개발자가 짠 거는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하튼 자동화 도구를 그 비싼 자동화 도구들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이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녹록치 않은 랭귀지가 C 언어예요. 네, 지금 현재 사람이 개발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검증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개발까지도 들어와요. 뭐 하나 수정하면 라인 수는 크지, 뭐 영향도 분석은 또 하라고 하지, 뭐 이 라인을 또 뭐 트레이스가 잘 돼 있어도 이 트레이스가 잘 돼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트레이스가 걸려 있는 게 뭐 한 수백 가지인데 이 변수가 사용하는 함수가 수천 가지인데 그럼 걔네들에 대한 영향도 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짜는 시대들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냐면 시대가 그 UAM이 나오면서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개발 도중에도 굉장히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쉽게 일어나는 변화에 개발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너무도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의 올해 2월 달에 그 독일에서 유럽의 인베디드 월드라는 거를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칩 벤더들, 뭐 그린힐스,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칩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넣겠다. 개발자가 짜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자기도 짜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각각을 봤죠. 예. 예,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른 방법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 이제는 개발자가 짜지 못하는 코드들을 누가 짜느냐는 거죠. 이제 자동화 도구가 코드를 생성하게끔 하는 분야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세미나에 그 설계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RTCA의 교육을 가서 제가 지난주 교육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RTCA 교육을 가서 보면요. 어떤 그 좀 이야기들이 있냐면 처음에 심포지엄에 제가 갔을 때입니다. 처음에 시스템 엔지니어가 나와갖고 어떤 거창한 얘기들을 해요. 우리 항공의 발전들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테스터들이 나오는데, 이 경력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제가 이제 선진사례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진 않은데, 여하튼 미국은, 분명하게 그 코더와, 그 다음에 테스터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들이 많이 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만나 뵙는 고객사들은 이 검증 쪽에 무게중심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해결 방안이나 뭐 조금 더 나아갈 방향들을 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DER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그 항공기 업체 보잉하고 뭐 로켓드 마틴하고 베이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탈레스나 이런 쪽에 지금 DER들이 참여한 경험들을 보면 어, 검증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 단계에 그 플래닝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 프로세스가 있는데, 검증 프로세스가 이제 기간이 점점 단축이 된대요. 시험에 대한 게 단축이 되고, 설계와 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무게중심들이.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코딩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그 공통점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추이가 완전히 장악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장악하진 않았는데 점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 코딩 자체를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DR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 다른 데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DR을 설득을 시켜갖고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영역들을 저희가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 하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저희 회사에 혹시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오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오케이 해서 열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프로젝트는 코딩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아예 금지를 해놨어요. 예. 그런 그 비행기 부품 그 LRU 레벨에 그렇게 개발하는 문서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사람도 코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코딩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검증도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설계죠, 설계. 여기 항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디올 787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올 787의 목록을 보면요. 플래닝 프로세스가 있고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요. 재밌죠?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세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크게 맥락이요. 플래닝,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임플레멘테이션이 있냐? 없습니다. 요구사항 프로세스와 설계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코딩의 프로세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디울치팔씨가 지향하는 건 뭐가 있냐면 설계는 설계서만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까지도 같이 통합해 갖고 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코딩도 좀 사람이 하는 것들을 줄어들고,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어, 그 방안들을 제가 오늘 좀 온라인 세미나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매우 2시간이면 굉장히 짧습니다. 2시간이면 매우 짧은데 제가 이렇게 30분을 배경 설명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 오늘 질문이 있으시면요.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제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십시오.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그 질문들을 제가 다 그 공통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세미나가 끝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전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거창하게 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넘기죠? 어이구. 네. 예, 세이퍼티 시스템에 제가 배경 설명을 해서 조금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세이퍼티 시스템의 스케이드 적용. 예, 맞습니다. 지금 항공기에서 지금 어, 항공은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항공은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개발자가 짜지 않고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존하는 오토코드 제너레이터가 설계까지도 관여를 하면서 MBD 방식, 모델 베이스의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까지 충족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스케이드라는 것들을 조금 저기 그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스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거 스케이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이드는 안시스에서 어 안시스 제품이죠. 안시스 제품인데 정확히 따지면은 스케이드는 에스트럴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는 한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이드가 2010년도에는 모아가 있었습니다. 모아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저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모아가 하다가 스케이드는 저희가 이제 철도 쪽에다가 공급을 하다가 그만하고 이제 다시 올해부터는 좀 스케이드들을 좀 홍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이드는 정확하게는 설계 도구고요. 설계 도구고 거기에 나오는 설계를 잘 작성하고 뭐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를 하면은 좀 퀄리파이드가 좀 그래도 좋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시스템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요거 뭐 발표 자료야 뭐 뻔한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안전하다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그 정의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코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리뷰,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테스팅 영역들이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예,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활동에 대한 노력들을 줄이는 이 방법들을 올해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서 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의 좀 내 이야기고요. 예. 예. 스케이드가 1999년도에 에스트럴이라는 회사에서 설립이 돼서 안시스가 머지를 했습니다. 머지를 한 거는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스케이드의 도구를 활용해서 비행기 탑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은 어디까지 좀 연동을 해서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케이드의 배경이고요. 뭐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예. 요거를 좀 한번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이런 그 전문 도구들을 이용해서 개발과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개발과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을 그린 걸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항공기에는 디스플레이가 MFD라는 그 LRU가 있죠. 그 LRU들을 HMI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설계를 하는 예, 그런 형태로 좀 프로세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가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SDD 문서에다가 여러 가지 그 설계 디스크립션을 좀 설명 저기 쓰고 뭐 데이터 플로우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SDD의 필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 플로우와 데이터 플로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설계에서는 말이 안 되죠. 설계 요소마다. 예. 그래서 요런 그 항목들을 잘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나는 HMI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개발자는 그 스케이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스케이드가 이야기하는 건 뭐가 있냐면 개발자들은 설계만 잘해라. 네, 설계만 잘해주면 프로그래밍은 내가 짰게. 프로그래밍은 내가 짰게.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여기 왼쪽에 써 있네요. Certified Automatic Code Generation. 예, 이걸 안 믿습니다, 잘. 제가 믿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하튼 이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과 퀄리파이드 활동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칩에 굉장히 인베디드 시스템은 칩에 디펜지온한 게 많기 때문에 칩에 맞게 코드가 제너레이트 됐는지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DO330에 또 일목요연하게 또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오토코드는 내가 짜줄게. 예, 코드는 내가 생성을 해줄게. 설계만 잘해줘.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그 베리피케이션 영역에 리뷰와 그다음에 어널리시스와 테스트 영역이 있죠. 우리가 테스트 영역이 여기에 지금 현재 없죠. 여기 현재 없죠. 네, 오른쪽에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나왔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이거 용어는 검증 쪽에서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에서 인정을 많이 안 하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제가 만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제가 만나는 어떠한 그 상위 기관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좀 인정을 좀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모델 베이스에서 이런 그 전문 도구들,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들을 이용했을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지금은 왜 각광을 좀 받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양과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떠한 중요도 그 제품의 중요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정의한 기능 말고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뭐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정의된 기능도 시험을 잘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UAM만 봐도 UAM이 지금 굉장히 융합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AM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동차의 자율주행들은 그 어마어마한 주변 환경을 테스트 케이스로 녹여놓는 일들이 지금은 현재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운행 중에
튀어나오는 어떠한 변수들을 예상해 갖고 테스트를 한다?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예,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떠한 검증 기법들은 점점 더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하튼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듀얼78C는 시뮬레이션도 베리피케이션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갖고 듀얼78C와 듀오331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진행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모델단에서 설계단에서 개발자가 오늘 설계를 했으면 이 설계단에서 시뮬레이션한 그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에요. 어떤 영역까지도 이 시뮬레이션이 침범을 하냐면 개발자들이 데이터의 플로우들을 넣어놨는데 이 플로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버플로우가 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도 이런 도구가 네가 짠 소스 코드는 이 변수는 레인지가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해서 이런 분석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A라는 변수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부터 범위가 200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인티저로 놀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뮬레이션이 수행을 하면서 레인지는 여기 안에 들어가네. 그러면은 우리의 배열 변수나 이넘 열거형에 대한 어떠한 개수는 이걸로 좀 두는 게 좋겠어라는 분석까지도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코드에 대한 최적화, 개발자가 어떤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시뮬레이션이 영역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그거는 모델단에서, 코드단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 실제 우리는 비행기의 탑재 코드이기 때문에 탑재를 해서 우리는 시험을 해야 돼. 예, 라는 영역이죠. 예, 그래서 제 화살표가 시뮬레이션이 먼저 선행이 되고, 코드의 최적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설계에 대한 최적화가 끝나면 이제 이런 인베디드 장비로 넘어가서 시험을 하게 되죠. 시뮬레이션과 시험은 뭐가 있냐? 시뮬레이션은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가상 환경들, 그 다음에 뭐 튀어나올 수 있는 가상 어떤 변수들을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고요. 테스트는 요구사항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들이 잘 되는지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겠죠. 이때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베디드 장비에 탑재를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엔비디 개발 프로세스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잡은 것들이 이미 결함들 이미 고장을 야기시키는 결함들을 90% 이상을 잡았다고 해요. 예. 실제로도 그 쓸데없는 어떠한 개발자의 노드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실수들이 우선은 없어지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예,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끝나면 이런 자동화 도구 지금은 여기에 LDRA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LDRA를 가지고서 유닛 테스팅도 하고 또 뭐 인테그레이션 테스팅도 하고 그다음에 커버리지도 산출하고 그다음에 뭐 로번스 테스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라면은 LDRA는 무슨 일만 하냐면요. 코드 커버리지만 어널리시스하는 일로 전락이 됩니다. 이제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구축되어 있는 미국의 비행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 발표 자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많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제가 좀 발췌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데 이게 더 쉽게 조금 설명을 좀 뒤에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예.